나는 한때 모든 걸 가진 줄 알았어. 서울의 번화한 강남에서 안정된 직장과 아파트, 그리고 웃음꽃 피는 친구들. 하지만 그날 모든 게 무너졌어. 너 같은 놈은 여기서 일할 자격 없어. 상사의 그 말 한마디가 내 인생을 산산조각 냈지? 나는 그 순간까지도 믿었어. 내가 가족을 위해, 친구를 위해 이 모든 걸 견디는 게 당연하다고. 그런데 왜 나만 이렇게 될까? 상자 하나가 도착한 그날, 나는 처음으로 복수를 꿈꿨어. 할아버지의 마지막 선물이 내 가슴속에 타오르는 불씨가 됐지? 그날 아침, 나는 평소처럼 지하철을 타고 회사로 향했어. 9시 출근, 엘리베이터에서 동료들의 인사에 미소 지으며. 하지만 사무실 문을 열자마자 분위기가 이상했어. 모두의 시선이 나를 찌르듯 쏟아지던 그 느낌. 상사가 나를 불렀어. 회의실로 와. 그의 목소리는 차가웠어. 나는 무슨 일인가 싶어 따라갔지? 회의실 테이블 위에 놓인 서류 더미. 그 안에 내 이름이 적힌 해고 통보서. 회계 부정. 내가 한 짓이야, 상사가 말했다. 나는 웃음이 터졌어. 미친 소리. 나는 그런 적 없어. 매일 야근하며 숫자를 맞추는 게 내 일상이었는데. 증거가 있어? 내 계좌로 돈이 흘러간 기록. 그는 사진을 보여줬어. 내 은행 앱 스크린샷. 하지만 그건 내 지인이었던 동료, 민준이가 찍은 거였어. 그는 나를 배신했어. 나 대신 승진을 노리며 내 컴퓨터에 바이러스를 심어 조작한 거지. 나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어. 이게 무슨 목소리가 떨렸어. 상사는 코웃음 쳤어. 너 같은 놈이 왜 여기 있었는지 모르겠군. 가족 자랑만 늘어놓더니 그는 내 아내와 아이를 아는지 모르겠지만 그 말은 내 가슴을 파고들었어. 나는 가족을 위해 이 직장을 택했어. 시골에서 올라온 나, 할아버지의 유산으로 겨우 대학을 졸업한 몸. 그런데 이제 해고. 급여가 끊기면 대출 갚을 돈도 없어. 아파트 월세도 밀릴 테고. 나는 회의실을 나서며 동료들을 봤어. 그들은 시선을 피했어. 민준이만 빙그레 웃으며 내 자리를 바라보고 있었어. 그 미소가 내 인생의 첫 번째 칼날이었어. 집으로 돌아가는 길, 전화가 울렸어. 아내 지은이. 오빠, 회사 어때? 그녀의 목소리는 밝았어. 나는 거짓말을 했어? 좋아. 오늘 좀 늦을게요. 하지만 집에 도착하자마자 문이 열리며 지은이가 달려나왔어. 아빠, 우리 딸 수아가 안겨오는데. 나는 눈물이 터졌어. 그날 밤 나는 모든 걸 털어놨어. 지은이는 울었어. 우리가 어떻게 살아? 그녀는 나를 탓하지 않았어. 대신 안아줬어. 하지만 그 안아줌 속에 미세한 떨림이 느껴졌어. 그녀도 두려웠던 거야? 다음 날 아파트 관리실에서 통보가 왔어. 월세 3개월 밀림. 퇴거. 나는 포장된 짐을 들고 수아의 손을 잡고 거리로 나섰어. 강남의 네온 사인이 비처럼 내리쬐는 밤, 우리는 모텔로 향했어. 그들은 사라졌어. 대학 시절부터의 절친들, 현우와 태민. 나는 그들에게 SOS를 보냈어. 도와줘. 잠시 머물 곳이 필요해. 현우는 답했어. 얘야, 갑자기 왜 그래? 너 회사에서 문제 있었나 봐에. 태민은 더 직설적이었어. 미안, 요즘 바빠. 나중에 보자. 나중에? 그 나중은 영영 오지 않았어. SNS를 보니
그들은 클럽에서 웃고 있었어. 내 소식을 들었음에도 나는 그날 처음으로 증오를 느꼈어. 왜 나만 이렇게 무너지는 거지? 내가 뭘 잘못했어? 할아버지의 장례식 때 그분이 내 손을 잡고 속삭이던 말 예준호야. 인생은 공평하지 않아. 하지만 내 안에 불꽃이 있어. 그 불꽃이 이제 타오를 때가 된 건가? 모텔의 습기 찬 공기가 내 피부를 파고들었어. 수아는 내 품에서 웅크리고 잤지만 지은이는 밤새도록 천장을 바라봤어. 오빠, 우리가 잘못한 거 없어. 그냥 운이 나빴어. 그녀의 말은 위로가 아니라 절망의 메아리처럼 들렸어. 다음 날 나는 구직 사이트를 뒤졌어. 이력서 제출, 인터뷰 신청. 하지만 모든 문이 닫혔어. 회계 부정전과 채용 담당자의 눈빛이 차가웠어. 그 소문은 이미 퍼졌어. 민준이가 퍼뜨린 거지? 그는 내 약점을 알았으니까. 대학 때 내가 할아버지의 돈으로 학비를 냈다는 걸 이 부자 아들놈이 왜 이렇게 사는지 그는 항상 그렇게 비아냥거렸어. 나는 지은이에게 숨겼어. 대신 낮에는 카페에서 알바를 구했어. 경력은 사장의 물음에 나는 고개를 숙였어. 없습니다. 하지만 열심히 하겠습니다. 열심히. 그 단어가 이제는 웃기게 들려. 카페에서 커피를 내리며 손님들의 대화를 엿들었어. 요즘 경제가. 직장 그만둔 친구가 모두의 이야기 속에 내 삶이 녹아들었어. 퇴근 후 모텔로 돌아오면 수아가 기다렸어. 아빠, 언제 집에 가? 그녀의 눈망울이 커다랬어. 나는 곧 지라고 속삭였어. 하지만 곧은 영원히 오지 않을 것 같았어. 그러던 어느 날 우체국에서 편지가 왔어. 송한인, 김영철 할아버지의 이름. 나는 떨리는 손으로 상자를 열었어. 안에는 오래된 시계, 할아버지의 일기장, 그리고 편지 한 장 예준호야. 내가 이걸 받을 때쯤 나는 이미 떠나 있을 거야. 이 상자는 내 인생의 전환점이 될 거다. 안에 든 건 단순한 유산이 아니야. 증거야. 내가 잃은 걸 되찾을 증거. 나는 일기장을 펼쳤어. 할아버지의 필체로 적힌 페이지들. 회사 내부 문건 복사본, 민준이의 이메일 로그, 심지어 현우와 태민의 채팅 기록. 할아버지는 어떻게? 그는 은퇴 후에도 나를 지켜봤던 거야? 내 손자가 고통받는 걸 알았을 때 나는 움직였어. 하지만 내가 선택해야 해. 용서할 건가? 아니면 불꽃을 지필 건가? 그 순간 내 가슴이 뜨거워졌어. 용서. 그럴 수 없어. 민준이는 내 삶을 훔쳤어. 친구들은 등을 돌렸어. 지은이는 그녀는 아직 모르지만 그녀마저 피곤해 보였어. 오빠, 요즘 왜 그래? 무슨 일 있어? 그녀가 물었어. 나는 미소 지었어. 아무것도 아니야. 하지만 속으로는 다짐했어. 이 상자가 주는 힘으로 나는 일어설 거야. 복수. 그 단어가 내 입안에서 녹아내렸어. 할아버지의 시계가 똑딱거리는 소리가 내 심장 박동과 맞물렸어. 나는 먼저 민준이부터 시작하기로 했어. 그의 SNS를 뒤졌어. 승진 축하 파티 사진. 새로운 시작, 캡션 아래, 댓글들. 나는 익명 계정으로 메시지를 보냈어. 축하해. 하지만 내 비밀이 아직 살아있어. 그는 무시했어. 하지만 다음 날 그의 포스트가 멈췄어. 할아버지의 증거 중 하나, 그의 뇌물수수 기록. 나는 그걸 회사 이메일로 익명 발송했어.
이게 진실입니다. 첨부 파일. 그날 저녁 뉴스가 떴어. 대기업 회계팀장. 부정 의혹으로 조사. 민준이의 얼굴이 화면에 나왔어. 나는 웃었어. 처음으로 진심 어린 웃음. 민준이의 몰락은 시작에 불과했어. 뉴스를 보며 나는 모텔 창밖을 봤어. 서울의 불빛이 여전했지만 내 안은 달라졌어. 할아버지의 일기장 속에 더 많은 게 있었어. 현우와 태민의 이야기. 그들은 나를 부담이라고 불렀어. 채팅 로그, 준호 그 새끼, 또 돈 빌려달래. 할아버지 돈 많다며? 나중에 갚을 거야. 근데 요즘 바빠서 그들은 나를 이용했어. 파티 초대할 때만 연락하고 힘들 때 사라지던 그들. 나는 그 로그를 캡처했어. 그리고 그들의 회사로 보냈어. 현우는 마케팅 팀장, 태미는 영업부서. 이런 태도로 일하는 직원이 익명 팁. 다음 날 현우에게서 전화가 왔어. 야, 준호. 너냐? 이게 무슨 일? 그의 목소리는 떨렸어. 나는 침묵했어. 도와줘. 이 소문 때문에 팀에서 나는 끊었어. 도와줘. 내가 나한테 그랬나? 태미는 직접 찾아왔어. 모텔 앞에서 서성이는 그를 봤어. 준호야, 오랜만. 그의 미소는 어색했어. 나는 문을 열었어. 뭐 할 말 있어? 그는 고개를 숙였어. 미안해. 그때 우리가 잘못했어. 돈 좀 빌려줄 수 있냐? 회사에서 압박이 돈. 또 돈. 나는 웃었어. 할아버지의 상자 봤어? 내 채팅 기록. 그의 얼굴이 창백해졌어. 그게. 어떻게? 나는 문을 쾅 닫았어. 그날 밤 태민의 사직 소식이 들려왔어. 지은이는 이상하게 여겼어. 오빠, 요즘 기분이 좋아 보이네. 무슨 일 있었어? 나는 그녀를 안았어. 곧 집을 구할게. 우리 다시 시작하자. 하지만 속으로는 갈등했어. 그녀에게 모든 걸 말할까? 그녀는 나와 함께 무너졌지만 그녀의 눈빛에 피로가 쌓여갔어. 수아의 생일이 다가왔어. 케이크 하나 사줄 돈도 없어. 나는 카페 알바를 더 했어. 손님 중에 옛 동료를 봤어. 그는 나를 피해갔어. 그 무시가 내 상처를 헤집었어. 왜 모두가 나를 버리는 거지? 할아버지의 편지. 인생은 싸움이다. 포기하지 마. 나는 싸울 거야. 상사의 이름, 박 대표. 그는 민준이를 승진시켰어. 증거 속에 그의 서명도 있었어. 뇌물. 나는 그걸 경찰에 익명 제보했어. 조사 부탁드립니다. 첨부 파일. 며칠 후 회사 건물 앞에 기자들이 모였어. 박 대표가 수갑 찬 채 끌려나가는 장면? TV에서 봤어. 지은이가 물었어. 이 사람, 오빠 회사 상사 아니야? 나는 고개를 끄덕였어. 응, 정의가 실현됐네. 그녀는 미소 지었지만 내 눈은 차가웠어. 이건 정의가 아니야? 복수야. 복수의 맛은 달콤했지만 공허도 따라왔어. 민준이는 감옥에 갔어. 현우와 태미는 실직. 박 대표는 재판 중. 하지만 내 삶은 여전했어. 모텔 생활, 알바, 지은이의 한숨. 오빠, 수아가 학교에서 친구들한테 집 얘기 안 해. 부끄러워해. 그녀의 말에 내 가슴이 찢어졌어. 나는 할아버지의 상자 속 마지막 물건을 꺼냈어. 은행 통장. 그의 유산, 5억 원. 내가 필요할 때 써라. 하지만 현명하게 나는 울었어.
할아버지, 왜 이제야? 하지만 이 돈으로 나는 일어설 수 있었어. 먼저 아파트를 구했어. 강북의 작은 원룸. 수아가 집이다 하며 뛰노는 걸 보며 나는 눈물을 삼켰어. 지은이는 고마워, 오빠. 어떻게, 나는 할아버지 덕분이야, 라고만 했어. 그녀의 미소가 돌아왔어. 하지만 나는 아직 말하지 않았어. 복수에 대해. 왜냐하면 그건 내 짐이니까. 낮에는 새 직장을 찾았어. 중소기업 회계팀. 과거 문제, 면접관이 물었어. 나는 솔직히 말했다. 있었습니다. 하지만 깨끗하게 정리됐습니다. 그들은 받아줬어. 첫 월급으로 가족 여행을 갔어. 제주도. 바다를 보며 수아가 웃는 걸 보니 모든 게 같이 있었어. 하지만 밤에 악몽이 왔어. 민준이의 얼굴, 친구들의 배신. 나는 할아버지의 일기장을 다시 읽었어. 복수는 불꽃이지만 너무 타오르면 자신을 태운다. 그 말이 무서웠어. 나는 멈출까? 아니, 아직 안 돼. 박 대표의 재판이 다가왔어. 나는 증인으로 불려갔어. 법정에서 그의 눈을 봤어. 내가. 그랬어. 그는 속삭였어. 나는 고개를 끄덕였어. 네, 제가 증거를 제보했습니다. 오 판사가 물었어. 이유는 나는 말했다. 제 인생을 빼앗으려 했으니까요. 법정안이 조용해졌어. 그는 유죄. 10년형. 나는 법정을 나서며 자유를 느꼈어. 하지만 그 자유 속에 죄책감이 스며들었어. 지은이에게 말할 때가 됐어? 저녁 식사 후 나는 모든 걸 털어놨어. 상자, 증거, 복수. 그녀는 충격받았어. 오빠. 왜 나한테 안 말했어? 그녀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 너 혼자 짊어지려고 나는 그녀를 안았어. 미안해. 내가 더 아프게 될까 봐. 그녀는 한참 울었어. 하지만 그들이 잘못한 거야? 오빠가 한 게 맞아. 그녀의 말에 내 어깨가 가벼워졌어. 우리는 그날 진심으로 안겼어. 새 직장에서 나는 열심히 일했어. 동료들은 나를 신뢰했어. 준호 씨, 센스 있어. 팀장의 칭찬에 나는 미소 지었어. 하지만 속으로는 여전했어. 과거의 그림자. SNS에서 민준이의 가족 사진을 봤어. 감옥 밖에서 기다리는 아내와 아이. 그 광경이 내 복수를 후회하게 만들었어. 할아버지의 말, 복수는 칼날, 양날이야, 맞아. 나는 그 칼을 쥔 손이 떨렸어. 현우에게서 연락이 왔어. 준호야, 만나자. 사과할게. 우리는 커피숍에서 만났어. 그의 얼굴은 초췌했어. 미안해. 우리가 개자식이었어. 돈 때문에. 그는 울었어. 나는 물었어. 왜 그랬어? 그는 고개를 숙였어. 질투. 내가 항상 밝아서 질투. 그게 이유. 나는 일어섰어. 이제 알았으면 내 삶을 살아. 나처럼. 태미는 다르게 왔어. 술집에서. 얘야, 너 때문에 다 잃었어. 그는 소리쳤어. 나는 차분히 말했다. 내가 먼저 배신했어. 그는 주먹을 휘둘렀지만 나는 피했어. 그만해. 이게 끝이야. 그는 무너졌어. 도와줘. 빚이. 나는 지갑을 꺼냈어. 100만 원. 이게 마지막이야. 내가 갚을 때까지. 그는 받아들었어. 그날 나는 복수의 끝을 봤어.
돈으로 사는 용서가 아니야? 내 선택으로. 수아의 학교 행사, 나는 아빠로 참석했어. 그녀의 그림을 보며 자랑스러웠어. 아빠, 사랑해 그 말에 모든 상처가 치유됐어. 지은이는 임신했다고 했어. 우리 둘째, 나는 울었어. 삶이 다시 피어나는 기분. 하지만 할아버지의 시계가 똑딱거렸어. 시간은 흘러. 복수의 불꽃은 꺼졌지만 쟤는 남았어. 박 대표의 아내가 찾아왔어. 당신 때문에 우리 가족이 그녀의 눈물. 나는 말했다. 그가 먼저 잘못했어요.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어. 알아요. 하지만 용서해 주세요, 용서. 그 단어가 무거웠어. 나는 할아버지의 일기장을 다시 봤어. 용서는 자유야. 나는 그녀를 안심시켰어. 괜찮아요. 새로 시작하세요. 임신 소식 후 우리 삶은 안정됐어. 원룸에서 2베드룸으로 이사, 할아버지의 돈으로 작은 사업을 시작했어. 회계 컨설팅. 고객들이 늘었어. 준호 씨, 믿음직해 그 말에 과거가 희미해졌어. 하지만 밤에 가끔 꿈에서 민준이가 나왔어. 왜 나한테 복수한 거야? 그의 유령 같은 목소리. 나는 깨서 일어나 지은이를 안았어. 꿈이었어. 그녀는 속삭였어. 괜찮아. 다 지나갔어. 민준이의 편지가 왔어. 감옥에서. 형, 미안해. 내 덕에 내가 깨달았어. 나갈 때 다시 만나자. 나는 찢지 않았어. 보관함에 넣었어. 용서의 첫걸음. 현우는 새 직장을 구했다고 해. 고마워. 그 돈으로 버텼어. 애태미는? 그는 사라졌어. 아마도 새 삶을 사는 중일 거야. 수아의 학교에서 상담. 아빠가 요즘 행복해 보여요. 선생님의 말에 나는 웃었어. 행복. 그 단어가 낯설었어. 지은이의 배가 불러왔어. 초음파 사진. 아들인가 봐. 우리는 이름을 지었어. 민준, 아니, 영준, 새 시작. 하지만 복수의 그림자는 여전했어. 회사에서 비슷한 사건. 신입이 부정으로 쫓겨남. 나는 개입했어. 기다려. 증거를 모아 그 아이는 구원받았어. 선배님, 감사해요. 그 미소가 내 과거를 씻어줬어. 할아버지의 길, 나는 묘지에 갔어. 할아버지, 감사해요. 상자 덕분에 바람이 불었어. 그의 목소리가 들리는 듯 잘했어, 준호야. 사업이 커졌어. 직원 5명. 사무실은 강남으로. 아이러니하게 옛 회사 근처. 지나다니며 그 건물을 봤어. 이제는 낯선 곳. 우지은이는 출산 후 회사를 도왔어. 오빠, 우리가 해냈어. 그녀의 손을 잡으니 따뜻했어. 민준이가 나왔어. 출소. 그는 찾아왔어. 형, 마른 몸, 나는 초대했어? 집에서 밥 먹이며. 수아가 물었어. 아저씨 누구? 옛 친구야. 그는 울었어. 미안해. 다 돌려줄게. 나는 말했다. 필요 없어. 새로 살아. 현우와 태민도 왔어. 모임. 우리 다시 시작하자. 술잔을 부딪혔어. 웃음소리. 하지만 내 안에는 벽이 있었어. 완전한 용서는 아직. 둘째 영준이 태어났어. 병원에서 가족의 미소. 삶의 선물. 하지만 뉴스에서 옛 회사 파산 소식.
박 대표의 여파. 나는 복잡했어. 내 복수가 그랬나? 지은이가 말했다. 우리가 살아남은 게 중요해. 5년 후 사업체는 안정. 나는 강연을 했어. 위기에서 일어나기 청중의 박수. 민준이는 내 직원. 형, 배웠어. 현우와 태미는 파트너. 우정 회복. 하지만 한밤 지은이가 물었어. 오빠, 아직도 후회해? 나는 솔직히 말했다. 조금. 하지만 후회 안 해. 그녀는 안아줬어. 그게 내 선택이니까. 수아의 졸업식. 아빠 덕분에 그녀의 말, 눈물. 10년 나는 할아버지처럼 손주를 봤어. 삶의 순환. 복수는 잊혔지만 교훈은 남았어. 불꽃은 조심스럽게 다뤄라. 민준이 결혼. 초대. 형, 내 덕에 나는 축하했어. 이제 나는 평범해. 하지만 그 상자는 내 안의 불꽃. 지은이와 손잡고 산책. 행복해. 그녀의 물음. 나는 고개 끄덕였어. 그래. 하지만 바람에 속삭이듯. 복수는 같이 있었을까? 그 질문이 영원히 남아. 너는 어떻게 생각해?